안녕하세요. 다락방 별지기 마을 촌장 다락방 별지기 이강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뭐라고 소개했죠? 지난번에 지천명. 지천명. 네, 나이가 50이 됐습니다. 지천명 박준섭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앞으로 한 10년 되면은 이제 바뀌시는 건가요? 아니요, 안 바뀔 것 같습니다. 이순으로 바뀌는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지천명이 좀 하늘의 뜻을 아는 거니까. 아, 그렇군요. 네, 하늘 딱 맞더라고요. 하늘 보는 사람. 천대너미야 1탄을 아마 촬영을 1월 23일 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2월 달에 이제 같이 촬영을 못했죠. 그렇죠. 코로나가 완전 우리나라를 그 당시에 이제 막 휩쓸고 있었던 그 시기였고, 그래서 사실 박준섭 선생님을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그런데 저는 사실 이렇게 빨리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기한 연기 상태가 돼서 제가 1회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한 5번? 몇 번이었지 하면은 10번 하면 정말 대성공이다 라고 그렇죠. 생각했는데, 10번은 정말 불가능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 그런데 정말 대한민국의 파워라고 해야 되나? 지금 오늘 4월 23일인데 예, 오늘 확진자가 6명. 정말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고요. 그래서 그 덕에 박준섭 선생님을 만나서 오늘 3번째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원래 이제 그 사이에 지난 3월 달에 저희 아마추어 천문인들은 이제 메시에 마라톤이라는 전 세계적으로 단 하룻밤에 이제 메시의 목록을 다 보는 그런 축제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경남산청에서 경남 메시의 마라톤 때 그거를 좀 같이 하고 싶었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저도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다 수년이 됐죠. 코로나 때문에 다 수년이 돼가지고 결국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준비한 내용은 뭐냐면요, 원래 그때 이제 메시의 마라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못하게 되긴 했지만, 그래도 그게 아마추어 천문인들한테는 좀 재밌는 내용이고 비중 있는 내용이어서 오늘 메시의 목록에 대해서, 메시의 마라톤이나 메시의 목록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온라인에서 이렇게 아마추어 천문인들이 이제 만약에 검색어를 이렇게 딱 치고 찾아보면 나오는 내용이 되게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습니다. 제 생각에 이렇게 어디에선가 이제 소스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한번 블로그 하느라고 찾아봤는데 소스가 하나 있어요. 근데 동일한 자료를 여기서도 갖다 쓰고 저기서도 갖다 쓰고 막 갖다 써다 보니까, 저희 한국 아마추어 천문학회는 2급 천문지도사 과정 교재에 메시의 마라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이나 어디 다른 동호회에서 보는 내용이나 사실 다 똑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없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의 목록이 실제 이렇게 구성되어 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걸 준비해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기대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 박준섭 선생님은 전공 분야이신 예, 그렇죠. 전공까지는 아니고요. 사실은 제가 이 천문 쪽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다른 쪽에 물리 쪽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야, 천문학이 정말 재밌구나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그 천문학 공부를 하다 보면 결국 이 입자 물리에 대한, 물리학에 대한 공부를 하게 돼 있어요. 아마 이 보시는 분들도 아마 많은 분들이 그쪽 관련된 책들을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쪽 관련된 책을 보면서 제가 나름대로 정리한 것들, 진짜 물리학자는 아니지만 물리학자분들은 막 수식을 써가면서 막 하지만 그거 아니고 그쪽에서 정리한 것들 중에서 같이 한번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 것들을 한번 얘기해보려고 살짝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자 물리학이 그거는 좀 이따가 그래서 먼저 이제 메시의 천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나라가 이제 올해 2020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공식적으로 운영되는 메시의 마라톤이 2개가 있습니다. 이게 메시의 마라톤은 메시의 목록상의 천체를 하룻밤에 다 보는 행사예요. 이게 국방부에서 메시의 천체를 하룻밤에 다 볼 수 있는 때, 그러니까 이제 다 볼 수 있는 건 아닌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근데 어쨌든 하룻밤에 전체 목록을 다 볼 수 있는 때가 이제 춘분 전후한 때라서 항상 춘분이 이제 3월 21일? 21일, 22일 그때죠. 그래서 이제 그 주에 가장 가까운 달이 없는 그 주말에 다 같이 모여서 메시의 마라톤이라는 걸 하는데, 그런데 올해 2020년에는 이제 그게 못 열렸죠. 저희
그 2020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메시의 마라톤이 공식적으로 열리고 있는 행사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 이제 한국 아마추어 천문학회 경남 지부에서 하는 경남 메시의 마라톤이 있고, 그리고 그 별지기 동호회 야간 비행이 주최하는 메시의 마라톤이 저기 강원도 횡성에서 있는데, 결론적으로 올해 그 강원도 횡성 메시의 마라톤은 취소됐고요. 맞아요. 예, 그리고 경남 메시의 마라톤은 제가 그 경남 지부 공지사항을 봤더니 가을에 하겠다. 가을에 하프 마라톤 한다. 네. 그래서 아마 9월이나 10월 달에 하시게 될 것 같은데, 예. 그때는 가능할까요? 메시의 마라톤? 가능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요즘 돌아가는 거 보면 지금 어젠가 6명 진짜 그쵸. 나왔고, 예. 근데 조심하면 9월쯤 여름 지나가면서부터는 조금 수그러들고 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아무튼 뭐 일본에서 얘기하듯이 2차로 대유행이 올 수도 있는데, 그거는 조금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아무튼 네. 일단은 준비를 해야 되겠죠. 네. 모든 행사들이 아마 9월부터는 아마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 삶이 너무 많이 바뀌었죠. 맞아요. 예, 혹시 뭐 저도 그런데요. 우리 박준 선수도 살이 좀 찌신 것 같아요. 저도 네. 뭐 예전에는 뭐 움직임이 많이 이기적이 많이 줄어서. 했는데 요즘 뭐 2월 21일 네. 대구에서 무더기로 네. 확진자가 이제 나오면서부터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직장만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원래 이제 인생 자체가 뭐 꼭 이게 아니어도 사회적 거리두기 인생이라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항상 이렇게 별 보러 다니고 혼자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 영향은 좀 덜 받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좀 움직임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막 살도 찌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눈에도 안 보이고, 네. 저 강대국 미국이 눈에 보이면은 다 그냥 금방 이겼을 건데, 지금 이렇게 어렵게 그렇죠. 하고 예. 있는 걸로 예. 보면 이게 쉽게 사그라들 것 같지 갈 않고, 건 안 되고. 그렇죠. 그래서 예. 몇몇 세계 지도자들이 이제 예전에 우리가 누리던 일상으로 다시 네. 복귀는 없다, 바뀌는 없다. 네. 예.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예. 이번에 참 정말 크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죠. 그죠? 그래서 맞아요. 코로나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큰 모든 그 기준이 될 것 세계 같은데. 기준이죠. 예. 기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 별 보시는 분들도 저희 그 온라인 동호회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여있는 별하늘지기에도 보면 이제 같이 모여서 이렇게 별 보는 행사를 좀 자제해라.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오늘도 지금 그 달이 없는 밤이긴 하지만 이렇게 주말이면은 그동안에 보면 별지기들도 많이 나가서 같이 이렇게 별 보고 하는데, 이 별 보는 양상을 보면은요, 자기 장비 이렇게 쌓아놓고, 그리고 이제 안시관측 하시는 분들은 이제 서로 이렇게 봐요. 맞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가가지고 네. 어떻게 보이냐고, 뭐 특히 이제 뭔가 뭐 다른 장비를 가져왔다고 이제 봐야 되니까 가가지고 보고하고, 그리고 이제 그 가이드 촬영하시는 분들은 가이드 촬영하시는 분들 이렇게 막 장비가 복잡해지면 이제 서로 장비를 안 건드리는 게 예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뭔가 이렇게 손이 섞일 염려는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장비를 다 세팅을 하고 이제 딱 돌리면 이제 같이 모여서 같이 술을 뭐 맥주 한잔 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그런 행동이 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지금 이제 저희 별지기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좀 그 별 보러 나갔을 때 어떻게 좀 행동을 하는 게 좋을까요? 별지기들에 국한된다기보다는 네. 뭐 질본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내용인데요. 그게 이제 생활방역,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이제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 일단은 손소독, 네. 이게 제일 중요하고, 네. 손소독, 손 씻기, 그거를 마스크 뭐 하기. 가지고 가서 뭐 현재 그렇죠. 가축제에서 관측지에서도 쓰고. 수시로 하는 거 해야 그렇죠. 되고, 그리고 비말로 인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재채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주의사항들 있죠. 그걸 네. 꼭 제대로 잘 지켜야 되는 거고, 마스크를 쓰고 관측을 관측을 해야 되겠죠. 거죠. 네. 네. 그리고 다른 사람 장비는 안 만지는 게. 만지지 말아야죠. 네. 예. 다른 사람이 안 지금도 만지는 게. 사실 다른 사람들 장비는 안 만지겠지만 더더욱 다른 분들의 장비를 만지지 마시고, 그리고 혹시나 열이 나거나 감기 기운이 있으면 이제 만약에 9월쯤 됐는데 코로나가 다 이제 종식이 됐다고 하더라도 네. 생활방역 수준에서는 감기 기운이 있으면 4일에서 5일 정도 쉬라고 그러거든요. 예. 직장에서도 그러면은 쉬게 해야 앞으로 그러면은 자기가 그러니까 우리 평소에 감기 걸리잖아요. 그런데 감기 걸리는데 그냥 뭐 해열제를 먹든가 하고 이렇게 나가는데, 그럼 앞으로는
그러니까 아직 진단은 안 받았지만 감기 기운이 있다. 그러면 이제 무조건 그 스스로 자가격리식으로 그렇게 하라고 질문에도 나와 있고 네. 직장이나 회사, 기업에서도 그거를 협조해라라고 이렇게 공고를 하고 그 있어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별 보시는 분들도 몸이 안 좋으시면 예, 그렇죠. 원량이 아무리 좋아도 나오면 안 됩니다. 예, 잠시 그러면 좀 잘 쉬시고 지켜야 예, 그럼 몸이 좀 완전히 괜찮아진 다음에 더더군다나 우리 별 보는 거는 이렇게 밤에 나오면 되게 하드한 작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별 보시 그런 분들 많아요. 이제 별 보시고자 하는 그 열정이 너무 큰데 1년에 아무리 이렇게 해봐야 별 볼 수 있는 날이 얼마 안 되거든. 진짜. 그러니까 이제 막 아픈 몸을 이끌고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예, 그러지 않으시는 걸로. 그렇죠. 집에서 아무리 마일리지를 많이 쌓았다 하더라도 네. 할 수 없어요. 예,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차피 뭐 장비를 서로 안 만지는 거는 잘 되는 것 같고 이제 그런 거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마스크 착용하는 거 그리고 그 모든 관측 장비 준비물 중에 하나로 손 소독제를 준비를 하자. 예, 그 정도를 우리 별지기들이 해주시면 좋겠다고 우리 박준석 의사 선생님께서 예.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단 굉장히 그 기본적인 걸 지키는 게 이번에 그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느낀 건데 기본적인 걸 지키는 게 결국은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본을 지켰고 이제 기본을 안 지키는 바로 엄마가 될지 뭐 예, 큰일 났어요. 결국은 난리죠. 예, 기본을 지키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게 그렇고 어쨌든 그럼 가을에는 잘 됐으면 좋겠다. 예, 바쁘지만 더 열렸으면 좋겠다. 왜냐면 말 나온 김에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 제가 경남 메시 마라톤 이제 4회 원래 이제 올해 했으면 5회인데 근데 제가 지부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항상 드렸었어요. 그 경남 메시 마라톤 이름에서 경남을 좀 빼면 어떠냐. 이게 제가 이게 경남 메시 마라톤이라고 그러니까 저처럼 이제 중부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이게 경남 분들만 모여서 하는 메시 마라톤으로 이렇게 잘못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뭐 저기 횡성에서 하는 메시 마라톤도 2번 참석을 했었고 경남 메시 마라톤은 이제 3번 참석을 했는데요. 원래 작년에는 이제 경남 메시 마라톤하고 횡성에서 하는 메시 마라톤이 일주일 텀으로 달랐었어요, 기간이. 그래서 그런 때는 또 경남도 가고 횡성도 가고 이러려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횡성이 결국 취소가 됐죠. 날씨 때문에 취소가 되면서 결국 못 갔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경남 메시 마라톤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이런 말 사실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 바닥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워낙 날카로운 분들이 많으셔서 저는 순전히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더 좋았던 이유가 이제 분위기가 이제 뭐 먹을 게 있어서 예, 뭔가 이제 분위기가 되게 부드럽잖아요. 중간에 간식 시간도 있고 더더군다나 이제 벼라띠 천문대 들국화 선생님께서 정말 어디에서도 먹기 힘든 그런 정말 멋진 음식을 저녁 식사, 아침 식사 준비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별지기로서 가장 중요한 무엇보다 하늘이 좀 더 좋았어요. 하늘이 좀 더 좋아서 요즘 산청은 좀 안 좋아요. 근데 어쨌든 하늘이 좀 좋아서 횡성에서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 내가 밤하늘 한번 비교를 해보러. 그런데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제 주위 분들한테 경남 메시 마라톤 가자고 많이 그 무슨 그 메시 마라톤 가는 게 무슨 어느 별지기들한테 충성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경남 메시 마라톤 온다고 경남지구에 충성하고 횡성에 간다고 야간비에 충성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즐겁게 별 보는 거니까 한 번은 여기 가고 한 번은 저기 가고 하면서 그런 측면에서 한번 오시라고 이렇게 말씀도 많이 드렸는데 그런데 이제 그 이름이 이제 경남이라고 됐으니까 경남분들만 하시는 물론 이제 제가 최근에 보니까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 경남 메시 마라톤 계속 이름이 고집이 이름이 계속 쓰여지고 있는 이유가 그러니까 이 경남 지부장님도 그렇고 이소월 지부장님도 그렇고 박준석 선생님도 경남 지부지만 이 경남 지부분들이 이 프라이드가 되게 강해요. 이 경남이라는 이름에 대한 이 프라이드가 굉장히 있으신 것 같고 그리고 또 사실 이렇게 보면은 구태여 외부에서 사람들이 안 와도 지금 이미 이렇게 막 인원들이 막 포화 상태라서 그럴 필요를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방금 든 생각이긴 하지만 영화제도 보면 부산국제영화제, 전주국제영화제, 부천국제영화제 이렇게 있듯이 그렇게 좀 생각하면 나름 또 의미가 있고 지부장님도 그렇고 아마 그렇게 생각하셔서 경남이라는 이름을 아마 고집하시지 않으실까. 제가 더 이상 쓰시려고 하지 않으실까. 태클 걸지 않겠습니다. 예, 사실 올해 원래
저기 광주 지부에서도 메시아 마라톤 한다고 그랬었어요 원래.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거기서도 못했고, 경기 지부는 이제 그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 하실라나 모르겠네. 그 가을에 이제 사진 메시아 마라톤 만약에 하시게 되면 예, 열심히 또 쫓아가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메시아 마라톤이 그렇게 예, 있었고, 그래서 이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예,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경남 메시아 마라톤이라고 해서 경남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만약에 공지가 뜨면 그 열심히 많이들 오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올 가을에 예,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하프 마라톤 하신다라고 하는데, 원래 메시에 마라톤이 그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메시에 플러스 마라톤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가을에 하는 메시에 마라톤이 원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을에는 이제 추분쯤에는 이제 메시에 대상은 많이 안 보이지만, 왜냐하면 이제 그 처녀자리 은하단도 그렇고 그 저거 뭐냐 궁수자리처럼 이렇게 메시에 천체가 많이 있는 곳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잘 안 하기는 하는데, 그 대신 그 비슷한 난이도의 그 NGC를 채워서 110개 하는 목록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형식이 될지 아니면 다른 형식이 될지 모르겠지만 가을에는 꼭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메시에 마라톤에서 메시에 목록을 보는데, 그 도대체 메시에 목록이 뭐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잘 알고 있는 이제 저게 있죠. 뭐 메시에 목록은 그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듯이 그 18세기 프랑스의 천문학자였던 샤를 메시에. 제가 이게 프랑스어를 읽기가 되게 어려워요. 예, 샤를 메시에. 이제 우리나라 영어권이 세가지고 이제 찰스 메시에라고 많이 쓰고, 저도 그렇게 했었는데 정확하게 샤를 메시에라는 이분이 그 해성 사냥을 전문적으로 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 해성을 막 보다 보니까 해성이랑 헛갈리게 만드는 그런 천체가 있더라. 그래서 이걸 모았더라. 이제 딱 거기까지 이제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 모아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프랑스의 뭐 경도학회라는 학회에서 발행하는, 매년마다 발행하는 역서가 있어요. 꼬네상스 데따. 예, 꼬네상스 데따라는, 이제 거기 보면 이 꼬네상스 데따가 이제 많이 나와요. 메시에 목록을 보다 보면. 왜냐하면 이제 주요 실적이 그걸 통해서 발표되다 보니까 몇 년도에 꼬네상스 데따인데, 이게 1801년에 꼬네상스 데따에 그 샤를 메시에가 자기가 이 목록을 만든 이유를 직접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이제 거기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목록을 만든 이유는 1758년 9월 12일 해성을 관측하던 제가 황소자리의 남쪽 뿔 위에서 성운을 발견하고부터였습니다. 이 성운은 형태나 밝기 모두에서 제가 찾으려 했던 해성을 닮은 성운이었죠. 천문학자들이 이 성운을 이제 막 빛을 내기 시작한 해성과 혼동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것이 제가 이 목록을 만든 목적입니다. 라고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를 알 수 있죠. 우선 첫 번째는 그 처음 관측된 대상은 황소자리 남쪽 뿔 위에 있는 성운이었다. 예, 그리고 그게 황소자리 남쪽 뿔 위에 있는 성운이 이제 개성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M1인 거예요. 첫 번째 성운이라서. 그리고 두 번째, 그 메시에가 이 첫 번째 목록을 발견한 게 1758년 아까 9월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발견된 천체가 언젠지 혹시 아세요? 모릅니다. 모르시죠? 당연히 예, 거기까지는 모르죠. 마지막 천체가 1781년입니다. 정확하게 1781년 4월 13일. 이게 이제 M100이에요. M100. M100이 아니라 M100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딱 드러나냐면 메시에 목록이 완성이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이 무려 23년입니다. 23년.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거를 110개 천체를 하룻밤에 다 만들었는데, 와, 실제 이 목록이 만들어지는데 그 샤를 메시에 인생 전체가 다 걸렸던 거예요. 물론 이제 샤를 메시에는 이제 그 해성을 발견하는 게 목적이긴 했지만, 이게 그 해성을 발견하다가 이게 부가적으로 나온 게, 이게 이제 메시에 목록이 이것도 제가 아까 100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원래는 100 플러스 3이고 최종적으로 우리 110개 뭐 이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그거 말씀드릴 건데, 원래는 첫 번째가요 1774년에 첫 번째 목록이 나와요. 그때 45개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6년 있다가 1780년에 23개가 더 나옵니다. 그래서 M68까지 갔다가 마지막으로 1784년에 32개가 더 나오면서, 그러면서 100개가 돼요. 그래가지고 딱 그때 100개 딱 그 나오는 그 시점에 100개를 출판하려고 메시에가 막 준비하고 있었는데,
근데 메시의 동료로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메센이라는 분이 피에르 메센이 그때 목록이 조금 더 있다면서 3개를 더 갖다 줘요. 그래서 메시가 빨리 원고를 넘겨야 되는데 이 3개는 확인도 안 하고 그냥 껴가지고 넘겨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 우리가 오리진 메시의 목록이라고 하면 결국 103개입니다. 103개. 103개가 마지막으로 1784년에 된다. 그런데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1758년에 첫 번째 대상을 받으니까 이 목록이 이제 지금이야 저희가 뭐 별지도 쓰지만 그 당시에는 천체 목록이라는 게 없었던 시대였죠. 별지도도 없었고 물론 이제 성도라는 건 성도 별도의 역사에서 다루게 되겠지만 굉장히 많이 이렇게 나오기도 했지만 딥스카이 목록이라는 거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샤를 메시에라는 분에 의해서 결국 딥스카이 오브젝트 목록이라는 게 처음 만들어진 거예요. 메시의 목록이 그렇게 의미가 있는 거죠. 목적은 그게 아니었긴 하지만 그리고 이게 보면 그 1771년에 제가 1774년에 첫 번째 목록 45개가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1771년에 메시에한테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생기는데 이 메시에라는 분이 굉장히 오래 사셨어요. 이분이 1730년에 태어나셨는데 돌아가신 거는 이제 88 되시는 1817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당시 사람의 평균 수명이 45이라고 하던 시대에 88세까지 굉장히 많이 사셨고 그리고 피에르 메센이라는 항상 이렇게 등장하는 메시에와 항상 등장하는 피에르 메센 그분이 이제 메시에보다 14살 어려요. 근데 이분은 이제 돌아가신 건 먼저 돌아가셨지만 이분도 60세까지 사셨으니까 결국은 오래 사나? 사람들이 이게 이렇게 보면은 저희 아마추어 청년들 이렇게 보면 밤에 별 보고 이 건강이 상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별을 자주 보면 특히 이제 칼 세이건이 이렇게 오래 못 사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오래 사나? 살이 죽나 막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 두 분은 되게 오래 사셨어요. 그런데 이 메시에 이분이 그렇게 되고 싶었던 게 프랑스 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유럽에는 이제 옛날부터 이런 어떤 왕립 혹은 이제 국가 차원의 이런 과학 재단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메시에 이분이 굉장히 프랑스 과학 단체인 할리먼의 회원이 되고 싶어 했는데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많은 해성들을 발견을 해도 실제 메시에 이분이 먼저 영국 왕립학회 회원이 먼저 됩니다. 1764년에 먼저 돼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베를린 과학 아카데미에 외국인 회원도 돼요. 그러니까 이 해성의 발견이 그 당시가 이제 이때가 딱 보면 이제 계몽주의가 이렇게 막 싹 틀 텐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헨리 있잖아요. 에드먼드 헨리가 이 해성이 언제 또 올 것이다 라는 거를 예측을 하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언제더라? 1700 안 적어놨네.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헨리가 예언한 그 해성이 돌아오기로 한 그때 메시에가 그 해성을 딱 발견을 한 거예요. 그 해에.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원래 그 전까지는 해성은 굉장히 안 좋은 존재였죠. 유럽에서 해성이 오면은 어떤 신의 분노, 그러면서 뭐 열병, 역병 막 이런 게 막 돌고 코로나 그랬었는데 이게 에드먼드 헨리가 이제 그게 아니다. 이건 다 이제 중력에 의해서 태양계 외부에 이렇게 중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다. 그 증거로 얘가 돌아올 거다. 몇 년도에 돌아올 거다 딱 예측을 하고 그 첫 번째 돌아오는 거를 에드먼드 헨리 메시에가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발표를 했죠. 그런데 그 사람보다 먼저 발견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메시에가 이때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바깥에 알립니다. 그러니까 해성을 발견하는 사람으로서 자기 이름 처음으로 알리는데 이게 실패한 거잖아요. 두 번째 알렸으니까. 그래가지고 이때 샤를 메시에가 독한 마음을 먹죠. 내가 모든 해성을 채우면서 그래가지고 막 해성을 막 발견을 하면서 그래가지고 1764년에 영국 왕립학회 회원도 되고 그리고 베를린 과학 아카데미 회원도 됐는데 프랑스 할리원에서는 이분을 계속 안 받아들여줬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분이 해성을 발견을 많이 해. 그건 알겠어. 그런데 그 해성을 발견을 하고 또 그만큼 중요한 게 이게 해성이다라는 게 증명이 되려면 이 궤도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수학을 못했어요. 그래서 궤도 계산을 본인이 직접 하질 않았어요. 그 궤도 계산은 동료가 해주거나 조수가 해주거나 이제 나중에 이제 등장하는 레슨이 해주거나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과학자가 아닌 것 같다. 뭐 열심히 보니까 그래서 프랑스 할리원에서 계속 안 해주다가 1771년이 돼서야 그 할리원에서 이제 회원으로 인정을 해주면서 그러면서 어떤 이제 회원이 되면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회원이 되면 이제 어떤 이제 명예적인 것도 챙겨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출판을 뭐를 할래 하다가 거기에서 처음으로 그 메시의 목록 그거를 출판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1744년에 출판이 되는 겁니다. 45개 목록이. 그때까지 이제 수집한 45개, M1부터 M45까지죠. 그게 이제 첫 번째 목록이 나와요. 그런데 이 첫 번째 목록에서 한 가지 알으셔야 되는 게 이게 메시에 목록상에 있는 모든 천체가 다 메시에가 해성으로 오인을 해서 나왔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딱 그 45개 모이는 그 시점에는요, 이제 뭔가 하늘에 그 당시에 이제 성단하고 성운이 있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운과 성단의 목록으로 45개가 나오면서 이미 그 당시에 익히 알려져 있던 성운하고 성단이 거기 추가가 됩니다. 원래 메시에가 원래 그 첫 번째로 딱 제출한 건 41개였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4개를 더 끼워 넣은 거예요. 성운하고 성단을. 그게 M42, 43, 44, 45예요. 그래서 이게 딱 보면 맨눈으로도 보이는 M42, 43 이거 오리온 대성이잖아요. 그리고 44가 프레세페 성단입니다. 맨눈으로도 보여요. 45가 그 유명한 플레이아데스죠. 맨눈으로도 보이죠. 그래서 저도 이거 몰랐을 때는 그 지금도 아마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망원경으로 이렇게 딱 보면 M44나 M45 이렇게 보면 도대체 이걸 왜 해성이랑 헷갈리지? 이거는 명백한 성단이잖아. 이거 뭐 눈으로도 보이고 헷갈릴 리가 없는데 그게 들어간 이유가요. 헷갈려서 그런 게 아니라 첫 번째 성운하고 성단 목록을 내면서 이미 눈으로도 보이고 잘 알려져 있는 디스크의 천체를 넣은 거예요. 42, 43, 44, 45가. 그래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건 해성과 헷갈려서 들어간 건 아니다. 물론 이제 그게 명시적으로 기록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 4개는 뭐 헷갈리지 않는 거다 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건 없는데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고 그래서 이제 반론도 있어요. 어떤 반론이 있냐면 그거 방명 때 보면 헷갈려 그래도 뭐 이런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방명 때 봤는데 헷갈려서 들어갔는지 아니면 그냥 딥스카이 천체를 읽다 보니까 들어간 건지 이거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뭐 방명 때 보면 헷갈려라는 입장이 받아들여진다면 그럼 전체가 다 해성하고 헷갈리는 목록으로서의 어떤 완결성은 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예. 방명 때만 안 헷갈릴 게. 예, 저는 안 헷갈릴 것 같아요. 방명 때 봐도. 왜냐하면은 이제 그 당시 물론 망원경은 지금 망원경하고 분명한 차이가 있지만 이게 그 그냥 쌍안경으로 봐도 한 10배 되는 쌍안경으로 봐도 M45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해석이 아니기 때문에 예, 저는 그냥 다시 그냥 성운 목록을 넣는 데서 끼어 들어갔다. 이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그게 이제 1784년이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사실 그 첫 번째 목록 내고요. 그 다음에 그 메시에는 더 이상 그 어떤 해성으로 오인될 만한 천체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찾으려고 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해성에 자기 인생을 완전히 그냥 몰빵을 하는데 그런데 그 해성이 지나가는 자리에서는 그런 게 보이면 또 그걸 또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두 번째 목록이 되는데 이제 첫 번째 보충 목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23개가 그 6년 후인 1780년에 나옵니다. 거기 이제 23개가 있는데 재미있는 거는 이제 그 1789년에 어떤 해성 하나를 헬리래. 예, 죄송합니다. 메시에가 막 쫓아가는데 그 해성이 그 머리털 자리하고 처녀 자리 사이를 지나갔어요. 그런데 거기가 그 사실 그 짜글짜글 그 처녀 자리 은하다니는 쪽이거든요. 천체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해성 하나 쫓아가면서 그 해성을 쫓다 보니까 발견한 게 그 23개 중에 무려 13개가 그 해성 하나 때문에 발견한 천체들이 들어와요. 그 궤적을 쫓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천여자리 은하다의 천체가 처음 들어옵니다. 그리고 뭐 이런저런 천체들이 있는데 그거 다 해성을 쫓다가 발견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1780년에 이제 두 번째 목록을 발전하죠. 그 23개. 그래서 총 68개가 이제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 이후에 그때쯤에 이제 그 메센이 붙어요. 메센이 붙는데 이 메센이라는 분은 피에르 메센 그리고 샤를 메시에
이 메센이라는 분은 그 여기에서 이제 메센이 들어오시는데 이 메센 이분은 그 메시에에 비하면 이분은 엘리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메시에는 본인이 이렇게 천문학적으로 잘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원래 그 자기 형 밑에서 형제가 12형제였는데 그 자기 형 밑에서 이렇게 서기관 이런 거 아니 형이 이제 그 지방 행정관이었는데 그 밑에서 이렇게 보조를 하면서 이런 행정문서를 적고 이런 기록하는 거는 잘하다가 이제 그때 막 프랑스 대혁명으로 이렇게 막 그 공무원들이 막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막 이렇게 가면서 이제 자기 형이 다른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할 게 없으니까 뭐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그때 이제 프랑스 파리에 가서 그 지금 그 어느 천문대라고 하지? 그 저기 해군 프랑스 파리에 있는 해군 천문대에서 이 도제로 들어가서 일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 그 도제로 밀어는 그 너릴이라는 그 천문학자가 있는데 평가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냥 얘는 그냥 좀 기록이나 좀 잘해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거에 반해서 메생은 그 당시로선 굉장히 유명했던 천문학자인 라랑드의 추천을 받아서 이제 이 천문학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분이 그 메생이 또 천문학만 한 게 아니라 원래 이런 수로 측정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프랑스 파리 수로국에서 이런 해양 같은 거 측정을 하면서 굉장히 계산을 잘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같은 천문대 이제 메시에가 이제 해성 여러 개 발견해가지고 명성이 이제 자자해졌을 때 메시에 밑에 와서 일을 하게 됐죠. 그런데 이제 메생의 덕을 굉장히 많이 보죠 메시에가. 왜냐하면 그 해성을 발견하면 궤도를 다 계산을 해줬으니까. 예, 그러면 이제 이분은 그 수학적인 머리가 있었던 거죠. 이분이 이제 같이 붙어서 그 천체를 보게 됐는데 이제 딱 이때가 저거거든요. 그 천여자리 은하단이 그 마지막 그 32개 이제 32개 목록에 천여자리 은하단이 많이 들어오는 물론 이제 그 앞에 천여자리 은하단이 있긴 한데 근데 천여자리 은하단에 들어가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메시에 마라톤 할 때 자기가 그 대상을 메시에 목록을 100개를 넘기냐 안 넘기냐는 천여자리 은하단에 들어왔다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가 결국 결정을 하는데 천여자리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거기 이렇게 짜글짜글하게 좀 이렇게 좀 쫓아가야 돼요. 툭툭 이렇게 잘 쫓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결국 이제 메생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왜냐하면 이렇게 대상이 다 은하들인데 뭐 그 당시엔 은하인 줄 몰랐죠. 그냥 성운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다 비슷비슷해요 보이는 게. 또 그리고 또 위치도 그렇게 많이 안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이제 위치도 잘 가야 되고 구분도 잘해야 되고 이게 이제 메생 때문에 되지 않았냐. 그래서 실제 그 다음에 이제 1784년에 결국 32개가 더 추가된 100개 목록이 나와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메생이 거기다 3개를 더 줘가지고 103개가 이제 그때 나오는데 그 이제 과학 역사가들이 그 세 번째 그 목록이 굉장히 훌륭한 목록이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고 그리고 그 세 번째 목록에 들어간 그 32개 중에 70%는 아마 메생이 발견을 한 걸 거다. 이게 메시에가 다 적고해가지고 결국 메시에 이름으로 나가긴 했지만 메생이 발견을 한 걸 거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1784년에서 100개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나중에 딱 준 거 그 3개는 메시에가 자기가 관측도 못했어요. 그냥 빨리 원고 넘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N103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딱 넘어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원래 우리가 그 샤를 메시에 생전에 메시에가 완성한 메시에 목록은 103개예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메시에 목록이 완결이 되고요. 이제 그 대상들이 이제 계속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이제 뭐 딥스카이라는 게 밝혀지고 이제 그런 목록들이 계속 발견하는 20세기에 들어와서 그 과학자들이 이제 그 목록을 자료를 찾고 목록을 보다 보니까 그 메생이 그 당시에요. 메생이 이렇게 목록을 이렇게 제출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미 18세기, 19세기에 1800년대 아마 보대가 나오니까 1801년인가 그런데 그때 그 목록을 추가로 더 준 게 있다라는 게 밝혀졌어요. 메생이 그 6개 목록을 더 줬다. 실제 그 아까 3개만 줬다라고 했는데 6개 목록을 더 줬다. 그래가지고 그 6개 목록에 대한 검증 작업이 들어가는데 그 검증에 의해서 여기에서 이제 등장하시는 분이 그 여류 천문학자시던데 잠시만요. 아들이 뭐 정리한 건 아닌가 보네요. 아, 예, 그건 아니고, 예. 헬렌 소여 호그라는 이제 20세기의 미국의 이제 천문학자십니다. 이분이 이제 그 메생이 발견한 천체가 6개가 더 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 메생의 기록에서 위치를 하나하나 검증을 해서
이 중에서 4개는 확실하게 그 위치가 밝혀져 있으니까 이 4개는 메시의 목록에다가 추가하는 게 맞겠습니다. 해가지고 거기 들어온 게 이제 첫 번째 M104, 솜브레로 은하죠. 굉장히 유명한 은하죠. 4, 5, 6, 7번이 이 헬렌 소여 호그라는 이 연료 천문학자분께서 제안을 해서 107까지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소여 호그 다음에 그 메생 6개 목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미국의 천문 역사학자, 그러니까 이제 과학 역사라는 학문도 있잖아요. 천문 역사학자인 오웬 깅그리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 소여 호그가 누락한 2개를 다시 검증을 해요. 그래서 얘가 2000제, 2000제입니다. 해가지고 요것도 추가시켜야 됩니다. 해가지고 2개가 더 들어옵니다. 결국 그 당시에 누락이 됐었던 메생의 6개 목록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8, 109가 되죠. 그러면서 109번까지 채워지죠. 110번은 뭐냐? 110번? 110번 뭔지 아세요? 110번이 이제 그 안드로메다 은하 바로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안드로메다 은하를 보면 그 사진을 보면 안드로메다 찍힌 사진에는 항상 은하가 2개가 더 있어요. 바로 붙어 있는 거 하나 있고 또 북서쪽에 좀 약간 떨어져 있는 은하가 있는데 그 북서쪽에 약간 떨어져 있는 은하가 110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것도 이제 그 케네스 글린존, 이분은 영국의 천문학자분이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그 1807년 프랑스 국립연구소 학술집에 나와 있는 메시의 안드로메다 그림을 봤더니 거기에 동반은하가 2개가 분명히 적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치까지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 이제 M32, M110입니다. 그래서 이거 메시가 이거를 왜 누락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목록에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해서 M110이 제일 마지막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이제 왜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원래대로 이게 만약에 누락이 안 됐으면 얘가 M33으로 들어갔겠죠. 그런데 왜 안 들어갔는지는 뭐 그건 밝혀지진 않았죠. 그래서 결국 M110까지가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해가지고 그 110개라는 목록은 20세기에 와서 확립이 된 거예요. 원래 103개에다가 110개 딱 됐고, 그리고 이제 그 전체 발견된 거를 보면 아까쯤에 그 나중에 32개 중에 70%는 메생했을 것이다. 그러면은 대충 한 21개, 21개는 메생이 발견한 거인 것 같다. 그리고 나중에 6개도 메생이 제시한 게 이제 그 M4부터 M104부터 M109까지 꽉 차고 들어오죠. 그러면은 21개, 6개면 27개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를 메생이 한 거라서 이거를 이제 엄밀하게 얘기하려면 뭐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 아니라면 메시의 목록이 아니라 이제 메시의 메생 목록, 메시의 메생.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뭐 M 목록, M 뭐 이렇게 하면 좋은데 뭐 메시의 목록이라고 좀 많이 알려져 있죠. 예. 그래서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렇게 110개가 이렇게 완성이 됐고, 저는 이걸 이렇게 자료를 확인하다가 실제 메시의 목록이라는 게 이제 완결되기까지 걸렸던 그 굉장히 장관 시간, 한 사람의 인생이 거의 갈려 들어간 거죠. 그래서 역시 모든 일은 하루아침에 되네요. 예, 그리고 또 일은 또 뜻하지 않게 풀려나갈 수도 있다. 예, 물론 이제 해성을 또 굉장히 많이 발견해가지고 유명해지긴 했지만 지금은 이제 메시에가 해성을 추적하던 분이었다라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죠. 별로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메시의 목록이라는 아마추어 천문인들이 아마추어 이 천문계에 들어가면 이제 가장 많이 보기 되게 쉽거든요. 그런 굉장히 멋진 목록, 110개, 숫자도 딱 적당하고 딱 보기 좋고, 딱 보기 좋고 너무 멋진 천체들도 많고 이런 멋진 목록이 23년에 걸쳐서 만들어졌던 많은 사람들 목록이 있었고, 예, 그런 걸 알게 돼가지고, 예, 그런 목록입니다. 그런 아주 멋진 목록이니까, 예, 올해 메시의 마라톤은 어차피 이렇게 지나갔지만 내년에 이제 기회가 되면 꼭 메시의 마라톤 같이 참석하셔서, 그렇죠. 예, 평소에도 보시고, 예, 물론 몸 아프시면은 잠시 쉬었다가, 예, 그렇게 저도 올해 꼭 해보고 싶었는데, 예, 내년에 한번. 이게 원래 기다리는 것도 맞아요. 이 바닥이, 예, 가을에 있습니다. 가을에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예, 이상 예, 메시의 목록에 대한 이야기는 일단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예. 예, 이번에는 이제 우리 박준석 선생님이 준비해 오신 물리학. 사실 이게 천문학 공부를 하다 보면, 네. 그러니까 물리학 공부를 조금씩 하고 싶은 생각들이 조금 들지 않나요? 아닌가? 이게 저는 사실 그 물리가요, 그
결코 제 탓은 아니고 선생님을 잘 예, 물리가 정말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그게 그렇게 가르치나? 막 이런 생각이 그렇죠. 제가 잘못된 건가? 아니 근데 이제 일단 저도 예전에 예. 무슨 뭐 소립자, 네. 소립자, 미립자 뭐 이러면서 원자 안에 뭐가 있다는 얘기를 막 했었던. 네, 네. 근데 들으면 저게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지 하나도 모르던. 예, 예. 그런데 그 선생님이 아까 물어보신 대로 그런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냐. 그게 이제 그때는 이제 그런 생각이 안 들었는데 나중에 이제 아마추어 천문 활동을 하면서 이제 우리는 천문학 공부를 이제 교양 천문학 공부를 하면서는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알고 궁금해지고 심지어는 그 막 화학도 그렇죠. 저는 천문학 교양 서적 보면서 이런 화학 공부를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맞아요. 못했어요. 막 제 책상에 주기율표 있어요. 그렇죠. 이게 외우는 게 아니라 궁금한 거를 이렇게 알아가는 단계가 되니까 뭐 이 나쁜 머리에서도 이게 자연스럽게 막 좀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다 보면 아마 표준 모형이라고 하는 것들을 아마 딱 접하시게 될 네, 건데. 네. 근데 저도 이제 책 보면서 사실 입자 물리학이라고 하는 게 물리학 이런 게 이 세상은 뭘로 이루어져 있을까에 대한 네. 질문에 네. 대한 답을 주는 거예요. 근데 물리학자들은 제가 책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 세상은 몇 개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여러 개 엮어가지고서 뭔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 처음 보면은 다 나오는 얘기가 데모크라토스 얘기가 나와야지. 아, 예. 원자가 원자로, 깨지지 않는 뭐 네. 저런 얘기들이 쭉 시작을 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 책들 보면 쭉 뭐가 언제 찾아내고 쭉 하다 보면 그걸 따라가다 보면 너무 어려워져요. 머리에 막 온갖 입자들 들어와 있고 막 그래서 아니 나는 천문학이 이렇게 미시적일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근데 그렇죠. 근데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보시다 보면 표준모형이라는 걸 보게 되는데 그게 뭔가 이걸 오늘 간단하게 한번 소개하는 걸로. 모형의 개념. 예, 개념. 그래서 표준모형이 뭐냐 그러면 물리학자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을 만드는 레고 블록이다. 네. 레고 블록이라고 생각하시면 예. 되는데 레고 블록이 몇 개 정도 입자 물리학을 하는 물리학자들이 처음에 이거를 계산을 하면서 몇 개가 있으면 좋을까? 몇 개가 있으면 좋을까? 뭐 이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았겠지만 이렇게나 많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대요. 이렇게 예. 생각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런 게 좀 과학에 보면 이렇게 굉장히 어떤 단순한 네, 그렇죠. 뭐 이런 걸 좀 추구하는 게 그렇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결론으로 얘기하면 이게 20세기 중반 무렵에 이 사람들이 물리학자들이 뭐라고 했냐 그러면 이 세상은 12가지의 레고 블록과 그 12가지를 붙이는 본드 같은 거 본드 같은 거 4개 그렇게 하면 12개, 4개 하면 16개 16개죠? 그리고 이 전체를 아우르는 무게를 주는 질량을 주는 거 하나 그게 딱 해서 이제 17개. 요게 이제 이 20세기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을 딱 구성하고 있는 레고 블록 세트예요. 17개밖에 안 돼요? 네, 레고 블록 세트. 표준 모형이라고. 생각보다는 적네. 그렇죠. 생각보다는 적은데, 근데 일단 기본적인 표준 모형은 딱 요거예요. 그래서 뭔가 홀수로 떨어지니까 뭔가 좀. 그렇죠.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어찌 보면 요 14개짜리, 17개짜리의 블록만 딱 해서 팔면 우주를 만들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17가지 중에서 쿼크 들어보셨죠? 네. 쿼크가 있어요. 가장 지금 현재 기본 입자라고 얘기하는 그렇죠. 쿼크가 6개. 쿼크 6개. 지금 이제 17개가 네. 17개 중에서 쿼크가 6개. 쿼크가 6개. 예. 그 다음에 전자하고 어디 적어야 돼. 중성미자라고 얘기하는 그렇게 전자, 중성미자, 네. 무연형 중성미자, 네. 타원 중성미자 이렇게 또 6개. 중성미자 6개. 아니요, 전자랑 같이 있는 게 3개, 중성미자랑 같이 있는 게 3개. 3개. 그렇죠. 그래서 요게 6개. 그래서 쿼크가 뭘 만들어냐 그러면 이렇게 원자나 양성자, 중성자 뭐 이런 걸 네네. 만들어야 돼요. 네. 이게 이제 그 쿼크라고 하는 애들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전자, 중성자 요걸로 패키지로 묶이는 6개. 이렇게 12가지가 네. 이미 우리 이 모드를 만들고 있는 기본 입자.
기본 입자. 기본 입자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럼 나머지는 뭐냐? 이제 5개 뭐야? 5개 뭐야? 그렇죠? 근데 이제 물리학자들은 참 제가 보면서 참 똑똑하다라고 느낀 게 이 세상을 이루는 힘이 네 가지가 있잖아요. 네네. 네 가지 힘이 네 가지가 있는데 이 힘을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해를 하냐? 세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냐고 보면 그게 입자가 입자를 주고가면 받으면서 힘이 매게 된다. 그 얘기가 거기서 나오고 있어. 입자를 주고받으면 힘이 매게 된다라고 생각하구나. 그걸 입자로 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입자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준 모형 안에 들어있는 게 자, 전자기력을 매개하는 게 광자. 강력을 매개하는 게 글루온이라고 하는 글루온. 그래서 이제 쿼크 사이에 생긴 거거든요. 양력이라고 하는 걸 매개하는 게 Z 보손, W 보손. 두 개네. 양력을 매개하는 거 두 개. 그렇게 해서 이게 네 개. 네 개. 중력자는 아직 중력자는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죠. 그래서 중력에 이렇게 일단 들어는 가 있나? 들어가 있는데 있을 거다라고 예상은 하는데 여기 안 들어가 있어요. 여기 안 들어가 있어요. 그게 검증이 안 돼서. 검증이 안 돼서 예상은 하고 있어요. 그럼 그 17개 검증이 안 된 건 일단 다 빠져 있는 거죠, 진짜? 그렇죠. 그렇게 하고 나머지 하나. 이렇게 하면 16개잖아요. 예. 쿼크 6개, 그렇지. 중성 전자랑 이렇게 해서 6개. 아까 4개 했고 아까 4개 하면 거기에다가 이제 16개인데 하나가 이제 힉스 메커니즘이라고 하는데 아까 그 중력을 그 질량을 만들어줘. 질량을 만들어요. 이게 이제 되게 똑똑한 거. 지금까지 쫓아가고 있어요. 1960년대쯤에 네. 힉스와 몇몇 과학자들이 딱 쳐다봤는데 아무리 봐도 이게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물리학자들이 얘기하는 야바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여기에 이게 있다고 하자. 있다고 하자. 힉스 장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하자. 그리고 그 장을 구성하는 힉스 입자가 이러이러한 성질을 가진다고 하자. 그러면 다 설명되지 않냐? 그런 부분이 다 설명이 되는 거죠. 그게 3년 전인가? 최근에 2012년도에 12년도 벌써 7년 됐죠. 그게 이제 발견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표준 모형이 완성이 됐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게 거기서 나온 거죠. 그래서 그 중력자가 빠져 있다는 것도 지금 처음 알았네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양력 매개자가 2개였거든요. 그러면서 숫자가 많은 거예요. W 보스 아까 Z 보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제 입자가 이렇게 돼 있구나. 이해하시고 이제 그런 관련된 책들을 보시면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그거 저기 뭔가 이렇게 우리 일본 방송 볼 때처럼 이런 뭐 장표 하나 만들어 왔으면 그거 보여드릴게요.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급 연수 발표할 때 그때 만들어놓은 슬라이드가 있으니까 그리고 책마다 다 있습니다. 저한테 뭔지 알려주시면 제가 이렇게 딱 자료를 딱 넣어주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또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입자들에 대한 뭐 강입자라는 얘기도 있고 경입자라는 얘기도 있고 페르미온 그러니까 제가 기억이 안 나서 되게 많았어.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17개 딱 얘기했을 때 생각보다 적은데라고 그거를 굉장히 많았거든요. 맞아요. 묶어가지고 얘기하고 있고 사실은 뭐 파이온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입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은 다 이런 쿼크나 이런 것들을 몇 개 묶어가지고서 만들어내는 그래요? 중입자들이라고 기본 입자들은 기본 입자가 아니구나. 그 위에 입자들이구나. 기본 입자들. 그래서 그 사이에 많이 발견되어 있던 다른 입자들은 뭐 우리가 이게 진짜 공부를 잘하려면 범주하고 레벨링이 잘 되는 분들이 이분들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나는 이게 막 머릿속에 나열만 되잖아. 그래서 표준 모형에 대해서는 오늘 설명드렸고 입자의 종류나 이런 것들도 표로 한번 보여드리고 다음번에는 되면 힘들에 대해서 또 제가 이게 뭐지? 라고 해서 어려웠던 것들을 조금 이해했거나 또 찾아보면 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굉장히 훌륭한 영화 2탄 나오고 예정을 해주셨는데요. 예정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빠른 시일 내에 또 만나서 재밌을 것 같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게 정리가 안 됐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제가 어느 책을 봤는데 굉장히 많이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레벨링하고 이게 범주화가 안 되니까 맞아요. 힘들어요. 이게 굉장히 복잡해지고 물론 이제 뭐 저기 일단 거기 들어가는 데까지는 좋았는데 그러니까 입자 물리학까지 들어가는 데까지는 그 천문학 서적 따라서 잘 따라왔는데 거 안에 보니까 막 너무 복잡해졌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군요. 정리가 진짜 탁탁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은 일단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천문학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굉장히 넓고 얕은 거에 굉장히 충분한 것 같죠? 굉장히 충분했었던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런데 이제 넓은 것에 약간 좀 깊이 들어갈 것 같은. 저는 또 뭐 준비하지? 저도 한번 멋진 거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잘 준비를 해서 코로나가 더더욱 안정화돼서 대한민국에서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빠르면 다음 달 좋죠. 빠르면 다음 달 또 일정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하시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천재논리학 세 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